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다시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서 전략을 써야 될지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요. 첫 번째 정태근 이사님의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이재 앵커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한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공급받는 엔비디아가 모바일용 D램인 저전력 LPDDR까지 쓸어가면서 올해 D램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이어서 LPDDR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큰 손으로 부상하자 다급해진 모바일 고객사들은 서둘러서 LPDDR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 수급난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제품인 LPDDR6의 등장도 예고돼 있어서 메모리 기업들 간의 성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인텔이 급등했고요. 반도체 지수 강세, 그 영향으로 우리도 강한데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훨씬 강세를 나타냅니다. 삼성전자는 네. 아무래도 파업 여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입장인가요, 이사님? 일단 높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는 삼성전자가 강했다가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강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삼전익스 둘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이제 3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둘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영향이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덱스 성격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단계별로 이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그 뉴스가 CCTV를 통해서 중국의 CCTV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덱스 성격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란 이슈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위치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에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심지어는 지금 SK하이닉스가요 6%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고점을 지속해서 올려가고 있다는 점, 130만 원에 대한 돌파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한 한미 반도체라든지 한화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네, 지금 스팟으로 딱 뜨고 있네요. SK하이닉스 장중 130만 원 돌파. 와, 정말 그래서 더욱더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와서인지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기존에 나온 이슈로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그룹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비교했을 때 우선 오늘 시장에서 더 강한 건 월등하게 한미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둘이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매력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사실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TC본덕의 삼전익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HBM을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정말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지만은 과점적 위치에 있는 것은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TC본드도 마찬가지 양상이라고 봅니다. TC본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비전이 현재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M의 삼성익스 관계가 TC본드에서 좀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강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어떤 매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마 한미 반도체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봤을 때는 네. 한미 반도체. 지금 이게 참 이게 상황에 따라 기술적으로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비전도 지금 전고점 부근이 만약에 97,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만약에 또 굉장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선 한미 반도체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 좋다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따라갈래라고 여쭤본다라면은 저는 한미 반도체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판 쪽인데요. 기판의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이제 유리기판이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인데, 기판 쪽은 워낙 수요가 좋고요. 유리기판은 지금 이제 소위 물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느냐 고민이 좀 있잖아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순환매에서 돌아가면서 전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도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먼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또 이제 뭐 유리기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일단 유리기판도 상세동 동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방송 서두에 우리 앵커님께서 인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리기판도 인텔 효과가 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현재 유리기판을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리고 인텔이 투자한 3D 글래스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인도 최초로 3D 칩 패키징 공장을 착공하게 되면서 유리기판 연 7만 개 생산 목표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오늘 16%로 가장 강한 모습인데, 요거는 뭐 유리기판 커팅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가 아시겠지만은 고성능 로봇 전용 배터리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현대차 쪽으로 모두 레이저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 결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소부장의 분위기를 타게 되면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유리기판은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기대감의 상승은 충분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리기판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 이제 기대감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용화가 됐을 때 한번 좀 더 좋은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기대감에 이미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유리기판 말씀해 주셨다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궁금한데, 네. 특히나 고성능 LPDDR 쪽이 지난주에 이미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잖아요.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이 안에서 관심주 탑픽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쪽도 이제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DDR5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 제조를 집중하다 보니까 DDR4뿐만 아니라 이제 LPDDR 이쪽도 마찬가지 쇼티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 가격 조정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 이런 것들은 봐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주 반도체, 요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전고점 부근이 51,000원대로 돌파가 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된 상황인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저전력 DRAM이란지 그리고 LPDDR 같은 어떤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온 디바이스 AR인지 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전히 LPDDR4X가 이제 주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LPDDR4X 같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쇼티지의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일단 먼저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51,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제주 반도체 정태근 이사님 관심주였었고요.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라온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운 쪽이 전력기기 쪽이잖아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1분기 영업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는 못 미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회계기준상 인식 차이 등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단기 실적보다 수주 잔고 확대와 중장기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예, 뭐 전력기기 쪽 요즘 뭐 초강세 흐름들이고요. 그 중심엔 또 효성중공업이 거의 지금 400만 원 육박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430, 480, 5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와. LS 일렉트릭도 좋은 실적의 강세였고 그런 거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인데 상승폭이 좀 약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것도 괜한 걱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섹터에서 이제 삼성엑스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AI발 뭐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드린 것도 무의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3사가 이제 선전용 전력 설비 쪽에서 배전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영역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뭐 정유라든지 석유 플랜트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설비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재건 수혜가 분명히 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유럽, 중동까지 앞으로 수주받을 곳이 너무나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1분기 때 효성중공업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약간 주춤했던 부분들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큰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 주춤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200만 원 가지 말라는 뭐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계속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달리는 말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5%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걸 주춤하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워낙에 이제 LS랑 효성중공업이 강하니까 그죠. 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건데 HD 현대 일렉트릭만 놓고 보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오늘 브리핑 때도 다뤄드렸었던 시장에서 강한 배전,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선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물론 리포트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온 종목들 굉장히 강한데, 종목들을 보면 대다수 강한 흐름을 나타내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특별한 종목 있을까요? 그 눈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거와 별개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저거 생각해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원전선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대원전선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대원전선도 그렇고 가온전선도 그렇고 뭐 일진전기도 그렇고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상당히 많이 고민되거든요. 고민될 때는 차라리 그냥 조정식 매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을 한번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해저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뭐 서해안 LNG 고속도 수혜가 되는 종목인데, HVDC 관련돼서 이게 국내 대한전선을 포함해가지고 대장주에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일 부담이 적은 게 지금 현재 LS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해 보려고 하신다라면 LS 마린 솔루션을, 앞타임에서 LS 마린 솔루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그분도 아마 그 위치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치적인 부분을 감안을 좀 해보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쪽에서 이제 광통신 쪽 이야기가 다시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인 게 대한광통신이잖아요. 급등 이후에 조정폭 있게 있었는데 오늘 21%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광통신주, 특별히 대한광통신, 네. 매수 기회가 될는지요? 네. 네,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좀 관건일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광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만 AI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AI가 묻은 섹터가 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매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단기평선을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다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 2만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매수 위에 2만 원, 당연한 얘기지만은 2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광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저는 TM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승과 조정을 정말 자연스럽게 주고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3월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다가 21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기한 조정 거치게 되면서 급등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35,00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또 올선 부분에서 또 들어갈 자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TMC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 기대되니까 대한광통신은 2만 원대 라인 지켜보자 언급해 주셨고 TMC까지도 종목 이야기 하나 더 풀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골라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성수기 기대감. 이부진 사장이요, 이제 호텔신라의 주주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부진 사장이 약 200억 원 규모의 호텔신라 주식을 장내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주식을 사들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사장의 행보는 최근 실적 반등 흐름과 맞물려서 시장의 관심을 정말 많이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의 인천공항 사업 부담 요인이 해소된 가운데 호텔의 성수기에 진입하는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미 힌트를 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안 사고 뭐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미 67,8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호텔신라도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종목들 추려보자면 초강세 보이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그룹 관련한 이슈가 있는 하나갤러리아까지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세 종목 가운데 추려본다면 어떤 쪽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 호텔신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가 이제 이분희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라 모노그램 같은 경우 이제 해외적 진출도 이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보다는 호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거기다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아마 성과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으로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빠르게 그러면 살짝 더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호텔도 그렇고 계절 성수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가 호텔의 어떤 추가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승의 어떤 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7만 원이라고 좀 봐지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7만 원 돌파도 뭐 어렵지 않다라고 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9만 원대까지는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9만 원까지라고 하더라도 뭐 이전에 뭐 13만 원까지 갔던 거에 비하게 되면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호텔신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방한 관광객 얘기하게 되면 중국 관광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동적인 호텔에 있는 서부 T&D가 좀 유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방한 관광의 어떤 질적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뭐 북미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어떤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방 쪽으로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GS P&L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GS P&L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9월달, 작년 9월달입니다.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 6만 원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아마 6만 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S P&L도 호텔신라와 마찬가지로 한번 호텔 관련주로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관련주 함께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미리 좀 움직인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시장적 모멘텀을 계속 받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어찌보면 빤한 종목일 수가 있는데, 사실 화장품 수출이 북미 쪽이 주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작년 3분기 때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결국 이제
주가가 약세로 전환됐던 이유가 결국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PR, 달바글로벌 이 종목들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차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달바글로벌과 그리고 APR을 일단은 탑픽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탑픽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그리고 관심 종목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